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19번 지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식료품 가게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잃었다고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쾌한 해프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식료품 가게 쇼핑한 다음에 주차장에서 차가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주차했던 장소로 갔는데 없었죠. 여기서 자동차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신경 문제였기 때문에 첫 번째 신경은 뭐냐면, 그래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여기 confused라고 나왔었어요. 나는 주차했던 장소를 잊어버릴 만한 사람이 없는데 정확한 장소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주차장에 있었겠죠. 근데 내 차는 어딨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감정이 confused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설명했는데 남편이 웃으며 대답한 내용이 이겁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내 차가 없어졌어요. 못 찾겠어요. 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여기 집 밖에 있어요. 오늘 내 차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황 설명을 알고 신경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를 가지고 나왔다는 걸 깨닫고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감정이 이제 변화가 된 게 relieved 이렇게 해서 안심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봤고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남편의 차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수를 금할 수 없었고 차로 걸어갔는데 이건 남편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나왔으니까요. 결국 모든 것이 괜찮았다. 남편이랑 웃으면서 유쾌하게 마무리한 해프닝이죠. 그래서 식료품 가게 주차장에서 차를 발견하지 못해갖고 자, 처음에 혼란스러웠지만 차는 집에 있고 남편 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안심한 해프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친 후에요. 끝낸 다음에 나의 쇼핑을요. 나는요, 걸었죠. 바깥쪽으로요. 식료품 가게의 바깥쪽으로. 자, 그리고 나는 향했어요. 어디로? 장소로. 어떤 장소냐면 내가 주차를 했던 장소죠. 나의 차를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after I finished 이렇게 my shopping 이렇게 될 건데 요거 이제 접속사를 지우려고 했는데 그럼 시간이 애매해지니까 얘는 못 지운 거고 살린 거고 얘를 지우고 얘를 동사의 원형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ng 이렇게 바꾼 거겠죠. 자, 동명사로 뭐 보셔도 이거 전치사 동명사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분사구문이 좀 더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finished 이렇게 수동으로 보셔도 안 되고 동사를 넣으셔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headed는요. 이 end로 해갖고 이 work랑 병렬 연결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head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겠죠. 자, 여기 있는 where절은 형용사절이에요. 자, 관계 부사절입니다. 관계 부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완전합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시면 안 되냐면 위치는 관계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명사절에 what도 안 되는 거죠. 자, 2번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나는요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잊어버릴 사람이죠. 뭐를? 장소를요. 내가 주차를 했던 장소를 잊어버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where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명사절로 쓰인 겁니다. 뒷문장은 이거 자동사로 쓰여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걸 완전하게 봐야 되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을 써도 안 되고요. 형용사절 which도 써도 안 되겠죠. 자, 4번 문장. 자, 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여기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뭘 알았냐면요. 내가요, 있었다는 것을요. 자, 정확한 장소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어딨지 내 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 어순으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주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서문처럼 my car was, where my car was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5번 문장입니다. 나는요, 봤어요. 이리저리 주변을. 그러나 그 무엇도 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make sense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해되다. 이렇게 우리 감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다. nothing 때문에, not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around는 이리저리 주변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구문. 자, 알지 못하면서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자, 나는요. 전화했습니다. 내 남편한테 집에 있는. 자, 그리고요. 말을 했어요. 여기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내 차가 없어졌어요. 나는 찾을 수 없어요. 내 차를.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분사구문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분사구문 즉 이제 분사구문을 포함해서 뭐 동명사라던가 뭐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부정을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knowing not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뒤에 여기 목적어가 없죠.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우리가 명사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딴 걸 다른 접속사를 쓰면 안 되겠죠? 의미가 달라지니까. 자, 7번 문장입니다. 자, 나는 들었어요. 그가 남편이겠죠? 웃는 것을요. 자, 반대쪽에서. 전화기의 반대쪽에서. 그 선의 이제 반대쪽 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무슨 형태를 쓰는지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동사. 근데 얘가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뭘 쓸 수 있냐면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랑 ing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left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의미상 맞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 지문에서 낸다면 서술형으로 출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이제 낼 게 많으니까요. 시험 범위에서 굳이 이렇게 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에서 문법 문제를 굳이 출제할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8번 당신의 차는 여기에 있어요. 집 밖에. 당신은 가져갔잖아요. 내 거를요. 오늘 기억하시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나는 돌아봤어요. 그리고 유도부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선 유도부사가 아니네요. 여기선 장소부사예요.
거기에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원래 대월 유도부사로 나오면, 그러니까 유도부사는 뭐 언제 나오냐면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도부사가 나오고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제 도치를 시켜서 뒤에다가 주어를 두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한 장소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was it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놓칠 뻔 했네요. 자, 10번 문장입니다. 나는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실수를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표현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조심하셔야 될 건 cannot help. 자, 여기도 이렇게 써드릴게요. but. 미안합니다. cannot help ing. have no choice. 뭐 choice 대신에 option 이런 걸 쓰셔도 되고, alternative. 자, 대체한 선택한 이런 게 없었다. 이때는 투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couldn't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laughing이라던가 to laugh 요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굳이 나온다면 서술형 저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알려주시는 표현일 거예요. 자, 한숨과 함께, 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나는 걸어갔습니다. 쪽으로요, 차 쪽으로. 모든 것이 이제 괜찮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심경 변화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그래서 당황했죠. 혼란스러웠어요. confused에서 relieved, 안도한, 이렇게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지문을 만약에 선생님이 내신다면 뭐 명확한 주제로 내기도 조금 애매하고, 빈칸으로 내기도 애매하고, 순서로 내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기를 바꿔서 일치 불일치로 낼 수가 있어요. 또는 굳이 얘를 뭐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법이나 중요한 어떤 어려운 구문이 있으면 서술형으로 낼 수는 있겠죠. 그쵸? 아니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뭐 변형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막 알려준 그 부분을 없애버린 다음에 그냥 이 이제 필자의 심경이 어떻냐 이래가지고 그냥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혹시나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을 조금 알려드리면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차, 그리고 이건 거기 없었고 내 차 어딨어? 내 차, 이거는 다 뭐냐면, 자,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쓴이의 차죠.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글 썼다기보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차를 갖고 나간 게 아니라 남편 차를 타고 나갔죠. 그래서 여기 내 거, 거기에 여기 있었다. 그 차로 걸어왔다. 이 세 가지. 이 초록색은 뭐예요?
남편의 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중에서 다른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와도 좀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